안녕하세요.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혹은 경찰서를 찾아가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까지 먼 길을 오셔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가해자의 주소지나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사고소가 단순히 고소장 한 장 제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할애되는 피해자의 시간은 적지 않을 것이고 먼 거리를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 이미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보다도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는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가 되는 규정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4조 이른바 토지관할 규정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의자의 주소지, 고소지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피해자가 제주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령 피해자 주소지인 서울 소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제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피해자는 조사 한 번, 재판 한 번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가야 하고 그 비용과 시간은 대부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헌법 제27조 제6항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명시하는 것이며 형사소송법에서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리와 비용 때문에 그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4조는 어떤 이유로 가해자의 주소지로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피해자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증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과거의 범죄 양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범죄는 대면 상태 혹은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 사건 등 요즘의 범죄 형태는 인터넷, 스마트폰,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 수법도 더 치밀하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사소송법 토지관할 규정은 여전히 과거의 관할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토지관할에 관한 현행 제도는 공정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관할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곳에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수십 년간 영위해왔다면 어떨까요? 학연, 지연 등 피의자가 사건 처리 관계자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이 나온다면 과연 그 수사 절차에 대해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조의 피해자의 주소지나 피해자의 거소지도 관할 기준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바뀌어도 피해자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 없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형사사법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토지관할 규정은 아직도 피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피해자 보호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피해자가 물리적, 시간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 효용은 감소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소지, 거주지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가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도 함께 고려하는 형사 절차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규정 개정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다면 오늘 방송이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